안녕하세요. 예. 자,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예. 한 주 쉬고 봤는데, 엄청 낯섭니다. 자, 아무튼 뭐 휴가 끝났다고 아직도 계속 휴가 시즌인가 봐요. 빈자리들이 그냥 쭉 있는데, 자, 이제 다음 주에 원서 접수예요. 다음 주 이제 일주일 동안 원서 접수하실 건데, 원서 접수하면 이제 진짜 시험 보는구나. 그 실감 날 거예요. 또 원서비 내야죠. 돈 내니까 또 생돈 같은, 피 같은 내 생돈 들어가지 않게. 하여튼 여태까지 열심히들 하셨는데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여튼 요새 지금까지 뭐 열심히 그냥 학원만 열심히 다녔다.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공부하면 합격해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열심히들 해오셨는데 다시 심기일전 하셔갖고 하여튼 한 90일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올해 시험에 합격 여부가 좌우가 되니까 하여튼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그래서 뭐 휴가 갔다 와서 휴가도 안 가고 공부했어요? 그런 얼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갖고 올해 시험에 다들 합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공부 5주차 수업입니다. 오늘 정비법 쭉 보겠습니다. 정비법. 우리 저번 주에는 이제 도시개발법. 그 도시개발법은 한 주에 끝낼 수 있는 분야인데 이 정비법은 한 주에 끝내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좀 힘들어갖고 오늘은 관리처분계획 앞부분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 이제 이어갖고 정비법 할 테니까 그 정비법 오늘 또 다 한다 너무 부담 갖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 이제 7월 달에 쭉 진도를 많이 빼놔갖고 8월 달에 조금 여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항상 공법은 여유롭죠? 뭐 그렇지도 않아요. 자,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자, 일단 요약집 가지고 2시간 쭉 요약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정비법도 우리 시험에 6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국토법 12개, 개발법 6개, 그리고 정비법 이제 6문제 풀게 되는데 그 중에서 1번 요거죠. 자, 여기서 그냥 꼬박꼬박 한 문제 이상, 꼬박꼬박 요새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럼 정비구역을 읽어보시고 그 정비사업, 일단 정비사업 뭐 핵심 개념입니다. 자, 우리 정비한다는 게 뭐예요? 정비, 뭐 하는 사업이요? 고쳐주는 거죠. 낙후된 구도시 지역을 고쳐가지고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준다. 소위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을 정비사업이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개념.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의 건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 열악하니까 새로 깔아주고 건물도 노후불량 건물이라고 그러죠. 철거하고 다시 짓고 이 두 개를 통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사업. 그래서 정비사업은 종류 자체가 3개입니다. 일단 3개 사업이 있어요. 그럼 우리 저번 주에 했던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의 종류가 몇 개요? 도시개발 사업. 또 휴가도 끝내고 와서 웃는 얼굴로 봤는데 또 왜 초를 치냐 또 처음부터 물어봐갖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도시개발 사업은 한 개 있어요. 사업의 한 개. 방식이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방식이 2개고요. 사업 자체는 단지나 시가지 조성하는 사업 한 개. 그런데 정비사업은 사업 자체가 몇 개라고요? 3개. 일단 이 사업의 개념 이거부터 잡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그게 한마디로 달동네입니다. 문타운 달동네로서 정비 기반 시설 극히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 과도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거기까지가 첫 번째. 달동네 다시 개발시켜줘요. 극히 과도 강조 딱 붙어있죠. 그 다음에 단독 다세대 빌라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 거기서 키워드는 보전. 그럼 기반설만 조금 깔아주면서 최소한 소극적으로 보전하면서 정비하겠다. 자, 이거는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해제된 정비구역.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되었고 사업이 무산됐다. 후폭풍이 있으니까 대신해서 기반설을 좀 확보하면서 소극적으로 보전하면서 정비한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 사업의 개념이 2개요. 그 2개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2개 확실하게 보고요. 그 다음 재개발 사업, 정비 기반설 열악, 노후불량 건물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거기까지가 첫 번째. 이걸 종래 주택 재개발, 후진동네 다시 개발, 재개발 사업. 그런데 상업, 공업 지역에서 상권 활성화 같은 도시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 그거를 종래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그래서 다 묶어갖고 이제 무슨 사업이냐? 재개발. 그러면 뒷부분 상업, 공업 지역의 도시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은 그럼 그게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단지요. 아파트 단지는 주차장까지 완비가 돼 있으니까 기반설은 좋아요. 정비 기반설은 양호. 그래서 재건축량. 아가씨 이름이 뭐라고요?
재건축양, 재건축양아 이렇게 부르면 되죠. 아무튼 양호한데 노블량 건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러면 안 돼요. 단독주택 재건축 없어요. 공동주택에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그 오래된 아파트 철거해갖고 새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받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은 이름대로 건물만 다시 짓는 거고 재개발은 이름대로 다시 개발시켜주는 거 달라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차이점은 정비기반설의 열악 정도죠. 극히 열악하면은 주거환경 개선, 그냥 열악하면은 재개발, 양호하다 그러면 재건축. 그러면 이 기반설을 정비해준다, 도로나 상하수도 새로 깔아주니까 정비사업도 공익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재건축은 기반설 양호 그거 안 하죠. 그러니까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징들이 쭉 나오게 되죠. 일단 수용권 없습니다. 수용권 안 주는 대신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권을 별도로 인정. 그리고 재건축만 동의해야 조합원이 되는 거죠. 반대한 사람은 나가라는 거예요. 동의한 사람만 데리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죠. 그리고 우리 살기 좋은 요 구도시에서 후진 아파트 철거해갖고 새 아파트로 분양받았다. 메리트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재건축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이에요. 이거 사면은 돈 버는 거죠. 그래서 이 재건축이 다른 사업보다 규제가 훨씬 더 셉니다. 규제도 많고 특징도 많고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정비기반설이 양호. 거기서 튀어나온다. 그래서 세 개 사업들 개념 이제 확실하게 구분하고요. 그 다음 밑에 노후불량 건물. 이게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물. 자, 얘도 몇 년 푹 쉬고 있는데 얼마든지 단독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 논점이요. 먼저 1번.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었고 붕괴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물. 금이 그냥 쫙쫙 가 있어갖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특히 붕괴될 우려가 큰 거. 저 포항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피사의 아파트 있다고 그랬죠? 다 써놨어요? 피사의 아파트. 이동각 기울어져 있어갖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런 것들. 그 다음 2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물. 내진 설계는 올림픽 때부터 1988년 이후부터 내진 설계가 의무화. 그래서 그 이전에 지었던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안 돼갖고 지진 약한 것만 나도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아니죠. 그래서 이 지진에 취약한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물, 위험한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물인데, 자, 요건이 두 개입니다. 바로 1번. 주변 이용사에 비춰갖고 주거환경이 불량하고요. 그 바로 2번. 철거하고 새로 지을 때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 그래서 주거환경도 불량하고 새로 지을 때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물. 구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옆 페이지. 맨 위에 떠오르면 3번. 자, 건물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 비용이 철거 후 새로 짓는 비용보다 클 걸로 예상되는 건물. 보수 보강비가 더 많이 나오면 아예 부시고 새로 짓는 게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된다. 그 얘기인데, 자, 여기서 논점은 몇 년까지 쓴대요? 40년. 왜 40년이요? 사용할 때 40년 할 때 딱딱 맞춰주면 돼. 그 쉬운 걸 못 맞춰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그 노후화된 건물 바로 1번.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 이게 노후화된 건물. 그럼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맥시멈 30년. 그러니까 30년 지나면 이제 노후화된 건물로 봐서 재건축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그 30년하고 그 위에 40년하고 그 두 개 딱 물어보는 게 딱 논점이요. 우린 뭘 물어볼지도 다 알아. 근데 물어보면 또 틀리고. 그래서 제가 먹고 살아요. 아무튼 그래서 40년이냐 30년이냐 이거 구분하는데 40년은 사용, 노후화, 그러니까 몇 년? 30년, 40년, 30년 두 개 확실하게 구분하고요. 밑으로 합니다. 정비기반설. 정비사업 하면서 새로 깔아주는, 새로 설치해주는 기반설.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공동구는 지하매설물 공동 소유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이고요. 이 정비구역 등의 면적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시행자와 공동구까지 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줘야 돼요. 그 밖에 뭐 열이나 가스 등의 공급설, 기타 동그라미 1번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까지. 그거 좀 외워야 돼요. 광장이 24회 때 정답이에요. 다음 중 정비기반설에 해당하는 것은 광장 딱 그거 물어봤으니까 광장. 그 다음 28회 때도 단독 규칙.
정비 기반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공짜로 시행하는 것들이 있죠.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공급설, 공공공지, 다 이 공짜로 시행하는 것들 정비 기반설인데, 공동작업장, 그거는 공동이용시설, 그게 또 28회 때 정다. 그래서 근래 2번이나 단독 기출입니다. 그럼 그 밑에 공동용설, 얘는 기반설, 인프라는 아닌데 주민이 공동으로 쓰는 것들, 이것도 정비사업 할 때 다 새로 설치해줘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밑에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그 많아요. 그래서 정비기반설, 공동용설 섞어놓으면 어려워지니까 뭐를 확실하게 정리한다? 정비기반설. 이유는 그 공동용설은 작년에 단독 기출이죠. 그 동그라미 2번 그거 갖고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그 위에 놀이터까지 애들 관련되는 것들 싹 다 뭐냐? 공동용설. 그런데 작년에 예리하게 뭘 물어봤어요? 유치원. 유치원은 없다. 그래서 예리하게 또 작년에 물어봤으니까 자 이제 다시 물어보면은 정비 기반설 물어볼 차례요. 그래서 기반설 그거를 확실하게 좀 구분하고요. 그 다음 대지 노면 읽어보시고 주택단지, 그 아파트 단지입니다. 원칙 동그라미 1번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주택가 부대 복리설 건설한 일단의 토지, 그게 원칙적인 주택단지인데 동그라미 2번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받아갖고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한 땅, 그것도 정비법에서는 주택단지래요. 그럼 건축허가 받았다 몇 세대 이하? 그거 다 써있네요. 29세대 이하.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는 거는 집단적인 건설 30세대 이상, 반대로 건축허가 받는 것은 29세대 이하. 하여튼 건축허가를 받든 사업계획 승인받든 다 정비법에서는 주택단지입니다. 그 다음 시행자 밑에 토지 등 소유자,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우리 정비사업의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러죠. 정비사업은 기반설도 정비하고 건물도 다시 짓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다 이해관계인이 되는데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다 토지 등 소유자. 그런데 재건축은 건물만 다시 짓는 거니까 반드시 뭘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건물. 근데 건물만 꼴랑? 아니죠.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 건물 또는, 그럼 틀려. 건물 또는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토지 등 소유자가 특히 재개발하고 재건축에서는 조합원이 됩니다. 그럼 우리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누구라고 그러면 돼요? 재건축 조합원은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자만 조합원.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은 누가 돼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재개발은 동의 높으면 동의를 했든 반대했든 다 조합원.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은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를 얘기하고요. 그 밑에 정관 등 조합의 정관,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규약, 이런 것들을 자치규범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정비사업 어떻게 나갈지 정하는 자치규범인데, 동그라미 3번에 시장군수 구청자 이하에서는 시장군수 등. 그래서 우리 정비법에서 시장군수 등 하면은 시장군수 구청장까지 포함. 그래서 시장군수 등, 그 위에 토지주택공사 등 얘들을 묶어갖고 공공이라고 그러죠. 우리 정비사업에서 공공사업 시행자, 공공시행자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용어들도 많아요. 만만치 않으니까 확실하게 정리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2장부터는 이제 정비사업의 절차입니다. 우리 정비법도 절차법, 절차대로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써있는데, 자, 일단 절차 보기 전에 그 맨 위에 기본 방침, 그거 한번 볼까요? 그 정비 기본 방침. 국토부 장관은 뭐죠? 국토부 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정하고 5년 동안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계속 고쳐나간다. 그럼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거 뭐하고 똑같은 거냐? 그 바로 밑에 나오는 정비 기본계획. 멀리서 찾지 말고 바로 밑에 정비 기본계획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기본 계획이 아니고 뭐야? 기본 방침. 정비 기본 방침은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뭐 하려고? 자,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철저하게 지자체가 한다고 그랬죠. 근데 지자체가 정비사업 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지자체 재정이 열악하니까 국가가 이 정비사업의 재정을 어떻게 지원해 줄지 그거 정하려고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의 4번 그게 핵심 내용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 즉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계, 국가가 재정을 어떻게 지원해 줄지
국토부 장관이 정할 때 이때는 기본 계획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기본 방침. 그래서 기본 계획하고 똑같은 체계로 갑니다.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래서 국가가 이제 재정도 지원을 해줘요. 그 밑에 이제 정비 기본 계획, 거기서부터 절차입니다. 관할구역에 정비 사업 할 곳이 많은 큰 도시에서는 일단 정비 기본 계획, 자, 얘부터 의무적으로 수립하죠. 그래서 기본자부터는 다 방향 제시. 관할구역의 정비 사업, 앞으로 10년까지 뭐부터 할지 순서를 매겨준다. 즉, 방향을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요 기본 계획에서 1번, 주거환경이 불량해갖고 정비 사업이 시급하다. 1번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동 몇 번지 일대에서 정비 사업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정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계획, 정비 계획을 입안한다 그래요. 이 정비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니까 수립이 아니고 입안. 그래서 정비 계획 입안한 것을 결정하는 것을 정비 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합니다. 이 정비 구역 지정해 놓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1단계라고 그래요. 기본 계획, 정비 계획, 정비 구역. 자, 일단 그 기본 계획부터. 자, 그 기본 계획 옆에 타이틀 옆에 보시면 요새 제일 잘 물어보는 계획 중에 하나죠. 기본 계획. 정비 사업의 방향 제시한다라고 하고요. 일단 수리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가로 묶어갖고 생략하고요. 또는 시장은 앞글 졌다갖고 특광시장, 특광시장은 관할구역의 정비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의무. 끊고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수립 안 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자, 일단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그거부터 찾아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자, 이 자들이 관할구역에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합니다. 정확하게 하면 여기서의 시장은 누구냐? 대도시의 시장.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장은 의무적 수립. 그럼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립,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수립 안 한대요. 그래서 시장은 수립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절대 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게 군수 X.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국토법, 개발법, 특광시장, 군수. 그런데 이거는 습관처럼 특광시장, 군수 이름 틀려. 그래서 기본계획은 절대 군수는 안 돼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시들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이거 다 작은 도시, 큰 도시, 큰 도시의 시장만 의무적으로 수립해요. 뭐 하려고 수립해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정비사업 할 곳이 한 300군데 넘는다고 그랬죠. 한 방에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뭐부터 할지 순서를 매겨준다. 그래서 이런 정비사업 할 곳이 많은 큰 도시에서만 시장이 의무적으로 수립하고요. 저 우리 시골, 군적 이런 데는 정비사업 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군수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큰 도시에서만 수립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2번. 자,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반영한다. 즉, 한 번 수립하면 끝 아니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고쳐나가는 과정계획입니다. 그래서 묶어갖고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자, 그게 작년 정답집이에요. 누가 타당성 검토해요? 수립권자.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땡. 왜 국토부 장관이 검토하고 그래요? 수립권자가 검토합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해갖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게 우리 공법에서 딱 두 개가 있죠. 정비 기본계획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 그걸 과정계획이라고 그러죠. 과정계획은 4개가 있어요. 기본자 들어가는 거 다 찾으면 된다 그랬죠. 도시군 기본, 정비 기본, 리모델링 기본, 거기다 하나 더 추가,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밑에 싹 정리해놨으니까 하여튼 이런 책이 없어. 다 어디선가 봤는데 궁금한 거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 할 때는 위에다 다 써갖고는 속았는데 이제는 또 안 속네요. 그 밑에 다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기본계획의 내용. 자,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뭐 기본 방향, 계획기간. 계획기간은 10년 될 거고, 인구나 건물, 토지용 등등의 현황. 이 현황을 싹 조사해갖고 뭐 하는 거예요? 옆으로 가서 9번.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그 앞으로 여기다 정비구역 중에서 사업합니다. 이게 뭐야? 정비사업 할 것. 어디서 사업할지. 근데 한 방에 못하니까 10번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요게 우선순위라고 그랬죠. 1번, 2번. 그래서 9번하고 10번 그게 기본계획의 핵심이에요. 어디서 뭐부터 할지 그거 정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이 기본계획입니다. 그 다음 또 11번에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물 밀도계획. 여기서는 건폐율, 용적률의 키워드가 아니라고 그랬죠. 밀도. 얼마큼 빽빽하게 건물 지으면서 개발할지. 밀도에 관한 거. 그거는 기본계획. 또 12번에 뭐 세입자의 주거안정대책. 그런 것들이 기본계획의 내용이래요. 밑으로 와서 또 하나 3번. 이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기준이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해주고요. 밑으로 갑니다. 절차.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10살 이상 주민 공람시켜갖고 의견 듣습니다. 그럼 주민의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공람, 공고열람. 여태까지 다 며칠이요? 14일. 그러니까 얘도 14일. 10살 이상 공람시켜갖고 주민의 의견 듣고요. 밑에 지방의 의견도 들어요. 근데 지방에는 30일 내 의견 제시가 아니고 60일. 이게 정비법에서 또 논점. 60일 내 의견 제시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꼭 관계 행정기관에서 협의도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다 거쳐갖고 수립. 그럼 주민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수립. 일반 절차. 그런데 다 끝에 보면은 다만 경미한사항의 변경은 생략할 수 있다. 그 경미한사항이 한두 개 있는 거 아니겠죠? 10개 있어요. 그래서 경미한사항은 생략할 수가 있고요. 밑으로 와서 동그라미 4번. 자,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도지사한테 승인도 받아야 된다. 그럼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필요하면 수립.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수립 안 하죠. 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시장이 수립했을 때 이때는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까지 받으래요. 그럼 반대로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일반 시장만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 받도록 하죠. 넘어갑니다. 맨 위에 기본계획 수립했으면 이제 고시하고요. 끝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그것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받는다. 땡. 철저하게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은 누가 한다고요? 지자체가. 국가의 감독 승인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이 아니고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만 해줍니다. 보고. 그럼 이제 기본계획에 따라서 1번으로 딱 정해놨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위반한 것을 결정, 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사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단계에서는 우리 제일 좋아하는 권한자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누가 하고, 누가 지정하고, 이런 권한자들, 우리 사랑하는 권한자들. 그래서 특히 정비계획 위반해갖고 정비구역 누가 지정하는지, 이거 맨날 이제 뭐 몇 번을 했으니까 좀 개념 잡아야죠. 할 때마다 그냥 너는 떠들어라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좀 따져봐야 돼요. 이 정비계획의 위반은 제일 밑에 기초가 하는 거예요. 기초지자체장.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정비계획의 위반은 기초. 그럼 기초지자체장 누구요? 구청장 또는 광역시에서는 군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위반해갖고 신청만 해요. 정비구역 지정해주세요. 신청. 그럼 신청을 받아갖고 정비구역은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광역지자체장이 지정을 해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기초가 위반해서 광역이 지정. 위계질서가 딱 떨어져요. 그럼 예를 들어갖고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 여기서 재개발하려고 그래. 재개발 정비계획 누가 위반해야 돼요? 서구청장 위반하죠.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 서구청장이 신청하면은 인천광역시장이 정비구역 지정해줘야 재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 위반해갖고 신청만 하고 정비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한다. 딱 떨어지는데 근데 옆 동네 경기도 같은 도에서는 정비계획을 역시 기초, 시장, 군수.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 위반해갖고 정비구역도 시장, 군수가 직접 지정합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신청해갖고 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한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도지사는 절대 이제 정비구역 지정권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시자원수가 입안해서 시자원수가 지정, 시자원수가 정비사업 할 수 있게끔 권한을 대폭적으로 인정. 그래서 절대 도지사는 정비구역 지정권자인데요. 그럼 국토부 장관은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하얀 거니까 없어요. 하얀 거. 저 안 되는 거 하얀 걸로 다 쓰고 있으니까 하얀색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국책사업이 없어. 국책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국가가 하는 거 없다 그랬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좋아하는 국책사업도 없다. 그래서 도지사 국토부 장관은 절대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안 됩니다. 아니 이것도 몇 번을 전국 모의고사에도 맨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다음 중 정비구역 지정권자 될 수 없는 자는. 그 맨날 틀리고 막 욕을 하고 막 시험 더럽게 어렵게 냈다고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러고는 또 다음날 되면 또 잊어버려. 뒤끝은 없어.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뒤끝은 없어 사람이. 그래서 아무튼 절대 이 도지사 국토부 장관 안 됩니다. 그러면 정비계획 위반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여자들 묶어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시장, 군수 등. 정비계획의 위반은 물론 시장, 군수 등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지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특광시장, 분수, 특광시장, 군수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누가 하는지가 다 달라. 그러니까 맨날 그냥 정비법은 처음부터 다 힘들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슬기롭게 넘어가면 정비법이 또 그렇게 쉬워. 그렇진 않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데 아무튼 처음부터 아주 그냥 이 사랑하는 권한자들 때문에 좀 숨이 탁탁 막히는 감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권자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정비구역은 군수가 또 됩니다. 그래서 군수만, 이놈의 군수가 아주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확실하게 좀 구분하시고. 그래서 110페이지 보세요. 정비계획의 위반 및 정비구역의 지정. 이 위반해갖고 결정하는 게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권자, 별표,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 가로 묶어갖고 생략합니다. 또는 시장, 군수. 근데 거기서 시장, 군수는 광역시는 제외요. 광역시의 군수는 위에 있는 거죠. 광역시의 군수는 신청해서 광역시장에 있죠. 그래서 시장, 군수는 다 어디에 있는? 도에 있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특광시장, 군수가 밑에 쭉 끝에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계획 결정이 정비구역의 지정.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 근데 밑에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직접 정비계획 위반할 수도 있다. 지정권자가 더 높은 사람이니까 직접 위반할 수도 있고요. 근데 원칙은 동그라미 3번이요. 신청.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 이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 위반해서 직접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땡. 구청장 등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신청만 하는 거죠. 그 다음 옆에 들어갑니다. 중간에 가로 3번. 정비계획에 포함할 사항. 1번에 정비사업의 명칭, 무슨 동 재개발, 무슨 단지 재건축, 명칭, 정비구역 위치 면적. 또 2번에 도시군계획시설은 다른 말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공동용설도 설치하고요. 4번 건물도 주니까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여가는 거. 여기서는 건폐율, 용적률 몇 프로 구체적으로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좀 전에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밀도계획은 기본계획. 그냥 여기서는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거. 또 그 밑에 7번 이게 또 작년에 주택관리사 기출인데요. 세입자의 주거대책. 주거대책은 정비계획의 내용인데 세입자의 주거 안정대책 그러면은 그거는 기본계획이에요.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다시 앞 페이지 109페이지 맨 위에 그 기본계획의 내용 끄트머리 12번 세입자에 대한 뭐예요? 주거 안정대책. 안정자가 들어가면 기본계획이고 다시 뒤로 와서 세입자의 주거대책. 안정자가 없으면 정비계획. 그걸 꼭 그렇게 그런 걸 찾아갖고 꼭 물어봐. 안정자. 그렇게 안 물어봐도 그냥 기본적인 거 물어봐도 다 틀려주는데 뭐 그렇게 꼭 지엽적인 거를 찾아갖고 그 어렵게 물어보는지. 머리 엄청 써갖고 물어봐요. 하여튼 머리 엄청 막 그 문제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문제 보면은 진짜 엄청 머리 써갖고 물어봤구나.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너무 과대평가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물어봐셔도 돼요.
그다음에 그 9번으로 할까요? 9번 지구 단위 계획. 그 지구 단위 계획도 필요하면 다 포함할 수가 있죠.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특광시공, 관할구역 전부에서요, 일부에서요? 일부, 관할구역 일부에서 하는 거니까 항상 일부를 개발할 때는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더라. 지구 단위 계획 포함해갖고 수립할 수가 있죠. 또 박스 밑에 또 하나 2번 정비계획의 작성 기준도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또 맨 밑에 토지 등 소유자는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해 주세요. 뭐 할 수 있다? 제한. 요청하는 거 아니요? 비행정청은 제한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언제 제한할까? 언제? 뭐냐,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아무 생각. 또 2주 만에 보면서.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번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뭐였대요? 지났다.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지났는데 정비계획 입안 안 해주고 있으니까 입안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그래서 밑에 3번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할 때 그럼 토지 등 소유자 정비계획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다 뭐 하는 거냐?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할 때는 얼마의 동의? 3분의 2. 그럼 저 우리 국토법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한할 수 있죠. 기, 지, 구. 기반설만 얼마? 5분의 4. 나머지 3분의 2. 개발구역 제한할 때도 3분의 2. 정비계획 제한할 때도 3분의 2. 그래서 딱 제한할 때는 원칙 얼마의 동의? 3분의 2. 수천 번을 합니다. 수천 번을. 이제는 좀 알만한 때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갖고 제한한다 그래요. 그 다음 밑으로 가셔갖고 또 그다음에 3번. 자, 입안권자는 제한이 있으면 원칙 60일 내 반영 여부를 통보합니다. 다만 부득이하면 한 차례만 30일 연장. 그래서 60일에서 30일 연장, 최장 90일 내는 입안해줄지 반영 여부 통보. 이게 또 달라. 도시군관리계획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은 제한했을 때 45일에 30일 연장. 근데 여기서는 60일에 30일 연장. 아우 좀 똑같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다 비교해놨죠. 그래서 다 어디서 봤는데 궁금한 거 이런 건 다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 그 밑으로 하셔갖고요. 입안의 절차. 자, 입안권자가 정비계획 입안하려면 역시 주민 서면 통보하고 주민 설명 열어서 어떻게 정비사업할지 다 친절하게 설명도 해줘. 그리고 30일 또 하나 별표. 30일 이상 주민 공람시켜갖고 의견 듣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주민의 의견 청취하게 한 공람 다 며칠? 14일. 얘만 독특하게 며칠이냐? 30일. 아주 공법에 유니크하다 그랬어요. 30일 이상 공람시켜갖고 주민의 의견 듣습니다. 밑에 지방의 의견도 들어요. 지방의회는 60일 내 의견 제시. 30일, 60일. 숫자만 딱 비워갖고 물어볼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숫자들이니까 신경 써갖고 보고요.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 재건축 사업에서는 안전진단. 일단 안전진단 얘는 무슨 사업에서만 나온다? 재건축. 재개발하고 그런 때는 없어요. 재건축에서만 특이한 제도고 그 안전진단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절차? 그러면 할 때마다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안전진단. 그래서 멀쩡한 아파트 재건축 투기 목적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재건축하려는 아파트가 노후 불량 건물인지 판정하는 절차. 그래서 노후 불량 건물로 판정이 돼야 정비계획 입안해갖고 재건축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실무든 이론이든 재건축에서는 안전진단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데 그 밑에 실시. 자, 입안권자는 재건축 사업에 정비계획 입안하기 위해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누가래요? 입안권자가. 언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그 말은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입안권자가 직권으로 이거 재건축할 만한 아파트인지 안전진단부터 실시한다. 원칙. 그런데 밑에 토지 등 소유자 우리 재건축하고 싶으니까 안전진단 실시해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실시해요. 일단 요청하는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박스에 1번, 2번, 3번 요청할 때는 얼마의 동의? 10분의 이상 동의받아갖고 안전진단 실시 요청하면은 그때도 실시하고요. 이 요청했을 때는 돈도 누구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 요청한 자. 요청한 사람한테 안전진단 비용 네가 내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고요. 밑으로 갑니다. 자, 대사.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물이 대상인데요. 다만 다음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다 이 말은 안전진단 굳이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재건축할 수 있다. 그얘기죠. 박스 1번. 그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가 됐다. 이미 무너졌는데 거기 가서 돋보기 보고
기싸대기 날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미 주택이 붕괴됐다. 또 2번.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입안권자 인정한다.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그 말의 의미는 붕괴될 우려가 크다. 누가 봐도 무너질 우려가 큰 거니까 사용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택이 붕괴됐거나 붕괴될 우려가 클 때, 이런 때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 바로 재건축할 수 있죠. 그럼 밑으로 갑니다. 바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입안권자는 현장 조사에서 건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자, 이런 것들 심사해서 안전진단 실시할지 말지 여부부터 결정. 그 안전진단을 실시할지 말지 결정, 이걸 무슨 결정? 사전 결정 또는 예비 결정. 그리고 안전진단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면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 이제 아파트 안전진단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의뢰받아갖고 안전진단 할 수 있는 기관 3개 있습니다. 박스에. 안전진단 전문기관. 이거는 뭐 이름 보면 되고. 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딱 요 3개 기관만 아파트 안전진단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넘어갑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자,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요청하면, 요청 좀 전에 누가 했어요? 요청. 또 넘어가야죠. 또 넘어가야지.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의 동의, 10분의 이상 동의받아갖고 요청하면은 요청한 날부터 30일 내 실시 여부 결정해서 요청인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요청하면 무조건 안전진단 실시한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실시 여부 결정해서 30일 내 알려주고요. 밑으로 와서 동그라미 3번. 의뢰받은 안전진단 기관이 이제 안전진단 실시해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4번. 자,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결과, 도시계획, 지역여건 다 종합검토해서 정비계획 위반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럼 정비계획 위반하기로 결정한다. 의미는 뭐예요? 정비계획 위반하기로 결정한다. 이 말은 재건축을 하기로 결정한다. 정비계획 위반해서 재건축하기로 결정한다. 그 얘기고요. 정비계획 위반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재건축 안 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의 결정. 아이고, 매주 해도 힘든데 하여튼 한 주 쉬고 하니까 2배로 힘들어요.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의 결정은 그 재건축을 할지 말지 궁극적으로, 이제 종국적으로 결정한다 그래요. 그러면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결과만 고려해서 위반 여부 결정한다. 땡. 안전진단 결과 노후불량 건물로 판정돼도 바로 옆 단지에서 재건축하고 있네. 거기다 또 재건축하기로 결정하면 특정한 지역에 재건축이 집중되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결과뿐만 아니라 뭐까지 다 고려한대요. 도시계획, 지역여건 다 종합검토해갖고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요. 그 밑에 바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자,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 즉 종국 결정했으면 지체 없이 특광도지사에게 결정 내용, 결과 보고서를 제출, 즉 보고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고하래요? 특광도지사. 이게 재작년 28회 때 정답.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한다 해서 틀리게. 그럼 입안권자 누구예요? 입안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등이 한 달이 뛰고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어요. 무게질서. 그래서 입안권자는 결정 내용을 특광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밑에 또 하나는 2번. 자, 시도지사는 필요하면은 시설안전공단 등의 이 안전진단 결과가 적정한지 다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그 말은 시도지사가 안전진단이 똑바로 제대로 한 건지 다시 따져본다. 그죠? 적정성 검토해갖고 동그라미 3번. 시도지사는 이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뭐만 할 수 있고 요청. 입안권자 이에 따르도록 합니다. 그 한마디로 입안권자 정비계획 위반해서 재건축하기로 결정했어도 사후에 누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도지사. 근데 주의할 거는 시도지사가 위반 결정을 직접 취소할 수 있다. 땡. 취소할 것을 요청만 합니다. 그래서 취소도 입안권자, 결정을 하든 취소를 하든 다 입안권자. 시도지사는 취소를 요청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밑에 깔끔하게 안전진단 절차 그려놨으니까 그거 파악하시고.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이번엔 이제 맞춰야죠. 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너무 주눅 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뭐 완전 어렵고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언제요? 구체적으로 언제? 괜찮아요. 다음에 맞추세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위반하기 전에 재건축은 뭐부터 한다고요? 안전진단. 요거부터 실시해서 이게 통과가 돼야 정비계획 위반해갖고 재건축할 수가 있다. 이거를 통과 못하니까 정비계획 위반이 안 되죠. 재건축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안전진단은 정비계획을 위반하기 전에 합니다.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와보세요. 자, 중간에 정비구역의 지정. 자, 지정권자 특광사원수가 정비구역 지정할 때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다 거쳐갖고 지정 고시하고요. 역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든 정비구역을 지정했든 다 국토부 장관에게 뭐만 해라? 보고. 그럼 맨 밑에 그럼 정비구역 지정고시하면 효과. 정비구역에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밑에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도 다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의제가 돼요. 이유는 좀 전에 정비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갖고 위반해서 정비구역 지정합니다. 그럼 정비구역은 자동 뭐가 되는 거냐?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도 다 결정고시가 돼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결정했다. 효과는 뭐예요? 이제 무조건 뭐에 맞게 건축?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그래서 조합이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지 맘대로 아파트 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대로 건물도 지으면서 정비사업하도록 통제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바로 3번 행위자. 자, 여기다가는 별표. 그럼 정비구역 지어놓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정비구역에서도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못하게 행위자랍니다.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그럼 정비구역에서 허가 누구한테 와서 받으래요? 지정권자한테 허가 그러면 안 돼요. 시장군수 등 허가 받아야 되고요. 변경할 때도 허가. 그래서 허가 받아갖고 할 수 있는 거 박스에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거. 그럼 1번부터 6번까지 이것도 이제 마르고 닳도록 했으니까 다 뭐라고요?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되죠. 한국에서 다 허가받는 거니까 정비구역에서도 허가. 근데 여기서는 두 개가 더 추가가 되네요. 다시 위로 가서 1번 건물, 가설 건물 포함해서 건물의 건축하고 용도 변경까지 허가받더라. 용도 변경이 추가. 그런데 또 논점 대수선 X. 대수선은 빠집니다. 그럼 이게 개발구역하고 차이점. 개발구역에서는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이 다 허가되잖아. 그런데 정비구역은 또 뭐는 또 빠졌어요. 대수. 달러 조금씩. 그래서 건축하고 용도 변경 허가받으래요. 그다음에 쭉 내려서 7번 중목의 벌채 및 식재. 그 두 개가 더 추가되었고 총 7가지 허가를 받아갖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밑에 예외.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응급조치 긴급한 거. 그 다음에 2번이 또 얼마 전에 추가됐죠. 기존 건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갖고 그 안전조치를 위해서 하는 거. 뭐 보수공사, 보강공사 이런 안전조치를 위한 것들 허가 없이. 3번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행위. 경미한행위 대표적으로 농사 짓는 거 이런 것들 허가 없이 할 수가 있고요. 옆으로 갑니다. 맨 위에. 자,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고 있었으면 행위자는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데 그냥 아니고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은 30일 내 신고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3개월 내 신고. 기득권보호의 특칙들. 그 다음에 또 쭉 내려볼까요? 또 오늘 8번.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조합의 조합원 모집해서는 안 된다. 이게 또 올해 신설된 조문. 그럼 일단 직장조합의 조합원 그러면 안 돼요. 지역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대요. 우리 이제 주택법도 반년 넘게 배웠으니까. 자, 주택법에서 지역조합은 뭐 하려고 모집해요? 지역조합원. 자, 저를 이제 좀 사람 물어봤으면 좀 이제 눈을 좀 마주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야 그게 예의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아무튼 주택법에 지역조합은 뭐 하려고 모집해요? 아우 그거 왜 그러냐 또 그냥. 자, 지역조합원은 조합원 모집해갖고 조합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즉 지역조합원 모집하는 목적은 뭐 하려고? 아파트 지으려고.
그럼 우리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도 궁극적으로 뭐 지으려고? 아파트 지으려고. 그래서 사업이 똑같은 거 충돌되는 거니까 정비구역에서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똑같은 거 못하게 지역조합원 모집해서는 안 된다. 다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비구역에서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 쌓아 못하게 제한 걸어놓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도 해제. 그래서 밑에 의무적 해제. 자,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돼요. 그래서 의무적 해제 사유. 박스 1번.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좀 옆으로 와서 예정일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거나 요청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3년이 될 때까지 정비구역 지정도 못한다. 그죠? 왜 못하고 있어요? 주민 반대가 심해하고 3년이 지날 때까지 구역 지정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글렀으니까 의무적으로 해제. 그 다음 2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데 동그라미 1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 된 날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할 때. 넘어와서 오늘 2번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일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할 때. 또 3번 조합이 설립 인가 받고 3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안 할 때. 한마디로 일정한 기간 동안 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의무적으로 해제한다고 그죠? 노다지요. 숫자들 그냥 3년, 2년, 3년 막 그냥 쏟아져 나오니까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어보기 딱 좋아. 그럼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지만 저는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정리할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얼핏 잠이 들었어. 자, 실령님이 얘기를 해줬죠.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라고요?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나오면 2년, 안 나오면은 3년. 그 공식을 얘기하고 물어봐도 또 틀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먹고 산다 그랬죠. 아무튼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나오면 2년, 안 나오면 3년. 공식 간단한데 문제는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해요. 이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의무적 해제. 얘는 또 뜬금없이 몇 년이냐? 5년. 뜬금없는 건 아니에요. 2년 더하기 3년. 그래서 5년인데 24회 때도 얘가 정답 5년. 그래서 나머지는 간단해요. 추진위원회가 나오면 2년, 안 나오면 3년.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할 때는 5년. 그래서 2년, 3년, 5년 정리하고요. 그 다음 박스 밑에 해제하는 절차. 지정할 때는 똑같습니다. 해제할 때도 주민 공람시켜갖고 의견 들어요. 며칠 이상? 30일 이상. 지방회는 며칠 내 의견 제시? 60일. 지정하든 해제하든 똑같아. 그리고 심의 거쳐갖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갖고 해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으로 하셔갖고 의무적 해제는 24회 때 단독 기준이니까 올해는 직권 해제. 그 지정권자가 해제할 수가 있는 사용. 이거 올해 개정돼갖고 총 6개가 됐어요. 1, 2, 3, 4, 5. 물어보기 아주 딱 좋아요. 그래서 해제할 수가 있는 사용. 그럼 박스 1번. 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걸로 예상. 또 2번. 추진상으로 보아서 목적 달성할 수가 없다고 인정. 그 1번하고 2번. 얘들은 용을 쓰고 바꿔주려고 해도 바꿔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논점이 아니고 3번이 논점이에요. 3번. 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할 때 일단 몇 프로라고요? 30%. 왜 30%요? 3번 정답. 그래서 큰 논리는 없고요. 3번이니까 30%. 그래서 가로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고요. 아직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30% 이상의 해제 요청하면 해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종래는 그것만 있었어요. 그 말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이제 해제 요청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또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밑에 5번, 6번이 다 추가된 거예요. 그래. 5번 2분의 2상 3분의 2야. 아우 보기도 싫어. 되고 6번. 자, 그거 하나라도 더 정리하는 거 6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럼 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죠? 추진위원회 구성됐으면은 얼마의 동의? 과반수. 그래서 3번하고 6번 두 개라도 보는 거예요. 두 개라도. 그래서 3번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면 30% 이상이. 6번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면 과반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봅니다. 해제되면 효과. 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밑에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으로 환원된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정비구역 아니니까 용도지역 기반시설 다 원상복귀 된다. 그죠? 지정하기 전으로 원상복귀.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한다. 땅값 집값 다 올려놓고 해제시켜버리면 후폭풍이 있으니까 그 밑에 해제된 정비구역은 다시 뭘로 지정할 수 있대요?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정해서 대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도 하겠다. 그 얘기인데 이게 무슨 방법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주택의 보전 개량. 가장 소극적인 주택 보전 개량 방법으로 제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3번 또 신설됐네요. 해제된 정비구역은 도시재생 선도적. 잘못 읽으면 생선처럼 보인다 그랬죠? 생선이 아니고 도시재생 선도적으로 지정해달라고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까지 쭉 봤고요. 자, 좀 쉬었다가 사업의 시행 요소 봅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두세요.